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는 심도사가 뭐 네팔에 있다, 네. 뭐 해외에 있을 거다라고는 추정을 했어요. 어디인지 궁금한데 아마 이제 조용히 있으려고 네. 국내에 안 있고 해외에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고영식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 심도사가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네. 심도사가 이제 원래 네팔 히말라야를 자주 가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 김건희 녹취록에 보면 김건희도 그런 얘기하죠. 네. 그 심도사가 무정수님이 그 히말라야에 가끔씩 자주 가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거기 있다. 뭐 그래서 이제 또는 미국으로 나갔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그랬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본 결과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다. 네. 저 주말에 일요일에 제주도 갔다 왔는데. 그런가요? 예. 전 못 만났습니다. 심도사. 안타깝네요. 취재 갔다 왔었는데 제주도에 있다. 그러면 제주도도 뭐 이게 넓으니까 어디에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한데 거기에 뭐 심도사의 집이나 아니면 별장 이런 게 있나요? 그 서귀포에 한 골프장이 있거든요. 골프장에 한 개장한 지 한 17년 정도 된 아주 괜찮은 골프장이죠. 괜찮은 골프장? 예. 그럼 어느 골프장인지 뭐 많으니까 제주도에 골프장이. 서귀포시 표선면 네. 그 가실이라고 하는 마을에 위치해 있는데요. 정확한 이름은 샤인빌 파크 CC. 뭐 약칭해서 샤인빌 골프장, 샤인빌 CC 이렇게 부르죠. 샤인빌에 있다. 예. 이거는 구영식 기자가 어떻게 뭐 취재를 한 건가요? 직접 거기에 있다는 걸 확인한 건가요? 그렇죠. 그 이제 골프장을 보면 골프를 치다가 그 사람들이 중간에 쉴 수 있는 곳을 마련을 해놔요. 그거를 그늘집이라고 그러는데. 그늘집. 예, 그늘집이라고 하는데 처음 들어보네요. 예, 중간에 그걸 이제 쉬어요. 거기서 이제 쉬었다가 다시 라운딩을 계속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늘집에 이제 방을 하나 마련을 해서 심도사가 거기서 거처할 수 있도록. 그래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지금 거처를 하고 있어요. 해외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국내, 그것도 제주도에 한 골프장 그늘집 거기에 있다. 구영식 기자가 이게 취재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심도사, 도사 또 뭐 무정스님 이렇게 불리는 거 봐서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그때 뭐 암자나 뭐 동굴이나 이런 데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골프장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 그늘집에서 수행한다고 그래요. 그늘집에서. 수행을 그렇죠. 거기서 한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제가 너무 이제 옛날 생각만 해서 그런지 그렇죠. 뭐 그게 꼭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심도사가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전국에 뭐 여러 가지 지역이 있을 텐데 골프장에 그것도 그늘집에 이게 글쎄요. 이 골프장과 어떤 인연이 있지 않고서는 맞습니다. 이곳에 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샤인빌 골프장이 원래는 그 샤인빌 리조트라고 하는 그런 리조트 사업에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골프장이니까. 그래서 샤인빌 리조트라고 되게 유명한데 이게 지금은 대명 콘도로 유명한 대명 그룹의 인수가 됐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원래는 이제 박찬수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 서귀포에다가 표선면에다가 대규모 이제 리조트 개발을 하면서 생긴 게 샤인빌 리조트고요. 그리고 그 샤인빌 리조트가 개발된 다음에 이제 골프장도 같이 개장을 한 거죠. 박찬수 회장이 그 샤인빌을 만들었고 뭐 지금은 소유가 아닌 걸로. 대명그룹에서 지금 리조트는 대명그룹에서 소유를 하고 있고요. 골프장은 아직도 박찬수 회장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찬수 회장이 이제 이름이 등장을 한 건데 그럼 이 심도사랑 박찬수 회장 어떤 관계인가요? 심도사는 꽤 그 박찬수 회장하고 오래된 관계예요. 그리고 박찬수 회장도 사실은 무속과 주술적인 거를 의존하는 좋아하는 그런 분이고요. 그 샤인빌 리조트 직원들을 면접할 때 또 임원들을 면접을 할 때 이 심도사가 참여를 하죠. 마치 저희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이 임원을 뽑을 때 또 이 심도사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뭐 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일종의 조언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박찬수 회장도 그 리조트의 직원들을 임원들을 뽑을 때 이 심도사를 옆에다 두고
면접을 할 때 옆에 두고 도움을 받았던 거죠. 아하. 네. 삼부토건 조남욱 전 회장과 뭐 면접 보고 그랬던 것처럼 샤인빌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런 건데 그러면 조남욱 회장 전 회장과 이 박찬수 회장 또 심도사 이렇게 세 사람이 또 같이 아는 사이이긴 한가요? 세 사람이 같이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남욱과 심도사는 이미 저희가 보도를 한 것처럼 이미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 거의 핵심 측근이라고 할 정도로 멘토라고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요. 그다음에 박찬수 회장과 심도사도 상당히 가까운 사이여서 심도사가 그 골프장에 여러 차례 제주도에 내려와서 거기서 쉬고 가곤 했다고 그렇게 취재가 됐습니다. 예, 그럼 지금도 그 골프장에서 그렇죠. 기걸하면서 수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좀 어떻게 이 언론을 좀 피해서 좀 멀리 가 있으려고 제주도에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냐 아니면은 뭐 제주도에 늘상 가는 그런 루틴이니까 그런 거니까 지금 제주도 따뜻한 제주도에 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가장 그 익숙한 곳이고요. 그 전에 이미 여러 차례 내려와서 쉰 적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람들한테는 수행을 한다라고 하죠. 그 이제 그늘집에서 그늘집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골프장에 원래 그 사람들이 골프를 치고 와서 뭐 저녁을 먹거나 하는 하우스가 아니고 번잡한 하우스가 아니고 그늘집은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코스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치 산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샤인빌 골프장이 그 원래 그 박찬수 회장이 농원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야자수라든지 그 열대 나무들을 굉장히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풍광도 좋고 코스가 좋은데 거기에 이제 그늘집에서 생활을 하면 거의 산속에서 수행하는 것 듯한 느낌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사람들한테는 수행한다고 하고 거기서 사실은 이제 조용하게 그 논란이 되지 않도록 언론에 이게 눈에 띄지 않도록 거기서 사실은 은거 또는 피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구기자가 보기엔 뭐 어떻습니까? 심도사가 지금 제주도에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심도사에 주목하는 이유가 자체가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의 무술 역술 논란, 그다음에 그 여러 뭐 천공승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지만 심도사의 관계가 좀 오래됐다라고 저희가 보도를 해왔기 때문에 심도사가 제주도에 있으면서도 이 대선 과정에서 뭐 영향력을 미치거나 아니면 조언을 해주거나 그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 왕자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 손바닥에다가 왕자를 써가지고 토론회에 참석했다가 그게 무슨 뭐 주술적이다, 무속적이다, 뭐 미신적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바로 그 왕자 논란을 만들어줬던 그거를 조언했던 사람이 바로 심도사라고 심도사가 그 샤인빌 골프장에 한 인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아니 원래는 건진법사가 이제 그거를 했다라는 설이 있었거든요. 그 설도 있었고 뭐 이 그 동네 할머니가 오셔서 써줬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그 심도사가 직접 손바닥에다가 뭐 써주지는 않았겠죠. 다만 손바닥에다가 그렇게 왕자를 써라. 쓰고 토론회에 참석을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어드바이스, 자문, 이런 조언 이런 걸 해준 거죠. 그래요. 그걸 본인이 그 샤인빌 골프장에 인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야, 그러면은 심도사가 내가 그 얘기를 해서 조언해서 왕자 썼다라고 얘기한 거 봐서는 굳이 뭐 없는 얘기를 지어낼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조언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다라고 얘기해줬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근데 심도사가 그러니까 뭐 건진법사니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르쳤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물론 자뻑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심도사가 나이가 꽤 많거든요. 아마 70대인가 그럴 텐데. 그러니까 이제 나이로 보면 건진법사보다는 자기가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얼마나 이제 건진법사를 실제로 얼마나 지도를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본인의 그 주변 사람들한테 말했다라는 거에 따르면 어쨌든 자기는 뭐 건진법산 이런 사람들 뭐를 제자들로 다 키웠다는 거죠. 레벨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나?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또 이런 사람과 관련돼서는 건진법사보다는 자기가 더 위에 있는 거죠.
뭐 인연도 그렇고 아니면은 그동안 뭐 왕자나 이런 걸 통해서도 그렇고 영향을 행사해 왔다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그러면 뭐 건진법사나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고 있지만은 심도사의 그런 얘기나 아니면은 그동안 해왔던 행적을 보면 윤석열 후보의 뭐 과거의 모습이나 아니면 앞으로 좀 어떻게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도 좀 눈여겨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드네요. 손바닥 왕자도 그렇지만 지난 11일 있었던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 얼굴을 봤을 때 흰 털이 얼굴에 오른쪽에 붙어있던 나와있던 그 모습이 뭐 이 캡처돼서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뭔가 주술적인 역술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도 심도사가 저희가 만난 취재원의 말에 따르면 그 심도사가 굉장히 그런데 신경을 많이 썼대요. 그러니까 눈꼬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입꼬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마나 이런 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머리를 정리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굉장히 세세하게 일종의 코치하는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왕자도 그런 코치하는 것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한 거고. 모르겠어요.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하얀 어떤 그 눈썹을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뭐 그런 식으로 누군가 이게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만약에 그거를 뭐 붙였다거나 특별한 어떤 조언에 의해서 붙였다고 한다면은 뭐 심도사가 조언을 뭐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심도사가 그 멘토링을 해오고 그 다음에 코치를 해온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야, 이 손바닥 왕자 그거를 심도사가 얘기해서 썼을 것이고, 그래서 이 털 얘기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샤인빌의 이 박 회장과 심도사의 관계는 지금 얘기했듯이 오래되고 뭐 거기서 그늘집에서 쉬고 지금 기거하고 있는 거고 왔다 갔다 했던 사이라고 했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와 뭐 이 박 회장, 박찬수 회장과의 관계 이런 것도 뭐 인연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인연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박 회장, 박찬수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얘기를 드리면 이게 되게 아주 재미있는 분이시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사실 한대 공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이제 그 전자회사에 다니시다가 거기 한 5년 정도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제주도 출신의 여성과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제주도에 푹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다가 그 농원을 차립니다. 그게 이제 수농원이라고 하는 농장인데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일종의 관광 농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뭐 농작물로 있는 것도 사가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양반이 바나나나 망고, 그다음에 리치 이런 열대 과일들을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을 해서 생산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벌고 하면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표선면에다가 거대한 리조트 사업, 개발 사업을 사실 벌인 거죠. 그리고 샤인빌 골프장도 사실 2005년도에 개장을 한 거고요. 근데 그 박찬수 회장과 윤석열 회장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요.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형님 동생 하는 사이라고 그래요. 그럼 가까운 사이고 또 그 사이에는 심도사도 있는 거고. 그 세 사람이 그럼 같이 만나거나 아니면은 뭐 회동하는 모습을 봤다거나 이런 증언은 없습니까? 그거는 뭐 따로 저희가 그 청취를 못했는데요.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에 그 골프장에 와서 박찬수 회장과 식사도 하고 아마 라운딩도 했겠죠. 뭐. 골프장이니까. 그래서 식사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사람 증언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주의 한 일식집에서 두 사람이 식사하는 걸 본 사람들도 있고. 이거는 이제 현직 검사 시절이죠. 글쎄요. 이게 저희가 이제 조남욱 전 회장 얘기하면서 뭐 김건희 씨 얘기도 했고 또 윤석열 후보 얘기도 하면서 이게 인간관계 연결된 또 황 사장 얘기도 하면서 심도사 무정스님 이 말까지 쭉 내려왔는데 이번에 이 박찬수 회장 인연까지 지금 저희가 발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 주술과 역술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세계라고 할까요? 이런 연결고리가 상당히 좀 넓다. 좀 이렇게 다 연결이 이렇게 막 돼가고 있다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래서 김의겸 의원은 그걸 무속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무속 네트워크다.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를 둘러싼 무속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하는데 뭐 그럴싸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럴싸하게 들린다. 뭐 새로운 단어 개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박찬수 회장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찬수 회장도 그 주술이나 무속을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그 심도사가 사실은 딱 거기에 적합한 사람일 수 있겠죠. 도사라고 하는 역할이. 네. 근데 이제 그 리조트에 어떤 직원이 천주교 신자였대요. 근데 이제 심도사가 그 천주교 신자 직원에게 자기가 이제 뭘 봐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천주교 신자는 당연히 안 좋아하죠. 그렇죠. 기독교는 더 안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그 직원이 나는 필요 없다 그런 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심도사가 굉장히 기분 나빴나 봐요. 나는 이제 호의를 베풀려고 했는데 거절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회장한테 얘기를 해서 결국은 그 직원은 나중에 그 리조트를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일종의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종의 이제 주술적이고 무속적인 부분들이 거기 스며 있었던 거죠. 그리고 조남욱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임원이나 뭐 직원들 여비서들 면접 볼 때도 뽑을 때도 심도사가 옆에 있었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그 아들이 암에 걸렸을 때도 바로 양방으로 치료하지 않고 민간요법, 그다음에 또 그때 어떤 주술적인 그런 것들에 의지해서 치료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김의겸 의원 얘기하는 것처럼 일종의 무속 주술 네트워크 같은 게 사실 있어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논란을 이게 좀 대중들한테 팍 알려진 거는 천공스승 얘기 유튜브 보면서 이건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하면 좀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 이후에 구영식 기자의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심도사 존재가 좀 알려지게 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고, 김건희 씨 녹취록까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는 그 김건희한테도 너는 윤석열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결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심도사가.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했다라고 그러고, 김건희 씨는 사실 나이 많은 사람 공무원하고는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결혼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제가 들은 에피소드는 이거는 아마 이제 그 윤석열 관련 책에도 일부 언급이 되는 내용인데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구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팔순가 했을 때인가 이제 그만하고 이제 취직해라라고 해서 아버지가 그때 연세대 통계학과 교수였고, 그래서 아마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어떤 한국은행 추천서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추천서를 제출하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뭐 서울대 법조도 나오고 했으니까 뭐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어머니하고 같이 심도사를 찾아갔다고 해요. 심도사를 찾아갔더니 심도사가 아니다, 한 번 더 해라 사실을. 그래서 사실을 한 번 더 해서 합격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개인적인 에피소드에 주술적이고 이런 것들이 역학적인 부분들이 사실 스며 있었던 거죠. 오래전부터. 그러면 이게 그 말을 듣고 정말 도전해서 사시가 됐다, 사법시험 합격을 했다, 고시를,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많이 의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그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는 심도사한테 상당 부분 의존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심도사만 한 거는 아니죠. 심도사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건진법사니, 천공 스님이니, 뭐 그다음에 또 주역 전문가인 서대호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일종의 자신의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알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 조언을 받았다라고 보죠. 그 중에서 제가 봐서는 가장 오래되고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심도사, 일부에서 무정 스님이라고 불렀던 그분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거죠. 참 글쎄요, 이게 이 대선 후보들 얘기를 하면서 주술하고 역술, 뭐 도사 얘기, 또 스님 얘기, 스승 얘기 이런 걸 하게 될 줄 전 참 진짜 몰랐는데, 저도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좀 당황스럽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 대선은 너무 재미없고 뭐
뭐 마음에 드는 후보도 없고 너무 재미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취재 기자의 눈으로 보자면 네. 사실은 조금만 달리 보면 이건 엄청난 재밌는 대선이다. 왜냐하면 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느 대선 시기에 무속이 나오고 역술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장모 얘기가 어떻게 나왔고 장모 얘기가 나온 것도 거의 아마 이렇게 나온 거는 그렇죠? 거의 처음이고 예. 예, 장모가 막 이 법적인 판단도 네. 받고 재판받고 네. 유죄무죄 나오고 그리고 부인이 나와서 뭐 사과 기자회견까지 하는 경우가 언제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는 없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대선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네. 유권자들한테 또 정작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후보들에 의해서 제공되지 않는 측면에서 보면은 재미가 없다라고 할 수 있고 뭐 의미가 반감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후보와 그 후보를 둘러싼 사람들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네. 상당히 뭐 다채롭다, 흥미진진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면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 남아 있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영향력을 예전부터 좀 끼쳐온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대선 이후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설사 대통령이 돼서까지 그렇게 하겠냐라고 얘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예, 물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반드시 권력의 장에 들어가는 순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물론 권력의 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럴 일은 전혀 없다.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거다라고 그런 식으로 선을 긋겠지만 네. 권력의 장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그 말은 지켜지지 않아요.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천주교 인사들도 만나고 있고 김건희 씨는 목사님, 김장한 목사도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뭐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선거 운동이라고 하는 정치성 때문이긴 한데 예. 뭐 만날 수야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기도도 한다고 하던데 선거 공부도 하고 뭐 다양한 종교적인 예. 생활을 하는 걸 탓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장은 목사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그 개인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이게 어떤 공적인 조직에 예. 기관에 어떤 운영에 영향을 미치면 사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아하.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가 퍼스트 레이디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네. 예를 들어서 과연 그 국정 운영에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야 될 것들이 예.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그 과정에 어떤 스며든다고 했을 때 네.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봤던 것처럼 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했던 아하.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예. 스캔들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려스럽다는 거죠. 그래요. 저희가 이제 심도사의 위치, 심도사가 어디에 있는지 얘기하면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까지 짚어봤는데 그럼 심도사는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와 연결이 돼 있고 어떤 조언을 하고 있다. 뭐 왕자도 그랬으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예, 저희 취재원에 따르면 이제 검찰총장이 되기 전에 잠시 심도사와 윤 후보 가족하고 네. 소원해진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김건희의 녹취록에도 보면은 예.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심도사가 놀러 와서 문재인 정부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문재인 정부가 망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 남편이 망한다는 거지 않느냐. 아하.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안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아마 제 취재원이 전해준 바에 따르면은 그것 때문이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심도사와 윤석열 부부간에 소원해진 시기가 있었대요. 근데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 다시 관계 복원이 됐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갈등이 엄청나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그때 그 샤인빌 리조트, 샤인빌 골프장의 회장이었던 회장하고 네. 여러 차례 전화를 했다고 해요. 통화를. 예, 그거를 이제 그 목격한 사람도 있고요. 윤석열 후보하고 통화를 했던 목격한 사람도 있고. 예.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소원해진 시기는 있었지만 지금 왕자에 대한 증언도 좀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최근이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그렇죠.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왕자 논란은 작년에 있었던 거잖아요. 경선 때 있었던 거죠. 경선 때 있었던 거고 그거는 이미 이제 심도사와 윤석열 부부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시기에 해당되죠. 아하. 네, 참 글쎄요. 심도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조언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뭐 국정 운영, 공적인 일에까지 그런 것들이 좀 스며들고 개입이 되면서 참 이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공적인 최고의 자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 뭐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유권자들 중에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다, 뭐 괜찮을 거다. 이게 설마 대통령 자리에서 뭐 주술, 역수 이런 거 얘기하겠냐라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상황 좀 봐야 될 것 같고요.